이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 이제 출석 체크해 주신 각 채팅방에 자료 올려드리면서 같이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신규 방에는 새로 오신 방에는 동영상 자료 올려드린다고 했으니까 동영상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자료는 요런 자료예요. 어떤 거냐면 캔들에 대한 자료이고요. 텍스트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기준하고 텍스트는 이렇게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요 자료 한글 파일을 다 드리는데 2시간 분량. 그리고 동영상 자료도 한 개당 이제 뭐 10분, 20분짜리 이렇게 해서 2시간 분량. 요 자료를 올려 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운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신규방에 방금 올려드린 동영상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월요일장 공략주 기준에서 이렇게 올려놓긴 했는데 월요일 개장 전에 다시 한번 종목군들은 수정을 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말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개장 전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대한항공, 그다음에 SM 뭐 이런 기준, 그다음 변동성 매매 기준에 대한전선, 일동제약, 그다음에 이제 추세 부분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또 SM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점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7번 방하고 이데일리 신규 방은 이렇게 동영상까지 2시간 분량의 동영상하고 교재까지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6번 방이 지금 이제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6번 방에 내일장 공략주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부분은 아무래도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도 한 번 더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까지 아예 올려드리고 스타트의 기준을 잡을게요.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는 일단은 전체 방에 이제 싹 다 올려드릴 건데 거래량 거래대금의 동영상 자료는요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공지사항 자 보시면 공지사항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요 거래량에 대한 자료가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거래대금 단기공략주 기준 거래대금의 비밀 요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동영상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오늘 간단하게라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기준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올려드린 거래량 거래대금 동영상 교육자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기준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를 저도 끄집어 내놔서 함께 들여다보고 짧게라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좀 빼놓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육용 1% 그러니까 이쪽에는 수익 종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준에서는 이제 당일의 변동성을 좀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매매 기준 당연히 삼성 엔지니어링, SM 그리고 대한항공도 추세적인 매매를 좀 볼 수 있어요. 일동제약하고 이제 대한전선은 기계적인 변동성 매매이고, 근데 대한항공과 삼성 엔지니어링, SM도 금요일 날 하루에 VI가 진행되는 시초가 대비해서 10%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군들도 전부 지금 다 1조 이상짜리 종목인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변동성 매매 기준의 1%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로 시초가 대비 5에서 10%의 변동성을 기대해 보고
기준점을 설정하는 그런 전략 범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위에 부분에 이제 그 설정해 드린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는 부분. 그래서 무겁고 못 갈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저 종목군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M이 오늘 VI 발동이 됐던 것처럼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 기준 거래량만 수반이 된다면 충분히 변동성이 5에서 10% 이상의 범위가 형성될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보자. 그 말씀드리는 거고, 추세 매매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5MA, 20MA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양봉이 형성될 때 일주월봉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MA, 20MA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양봉이 나와주는 그런 기점에서 우리는 추세 매매의 기준을 설정해서 볼 수 있다. SM, 삼성 엔지니어링 2천억 기준 거래량 지금 다 2천억 이상을 잡아드린 거예요. 2천억이 터지지 않더라도, 2천억이 터지지 않더라도 추세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기준은 위에 이제 5에서 10% 변동성 보자고 한 건데 기준 거래량하고 양봉, 양봉의 기준은 뭡니까? 기준 거래량하고 양봉의 기준은 일단 그 양봉이 삿바형, 꼬리가 거의 없는 삿바형의 기준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 거래량 앤드 양봉, 그리고 손절법인은 이제 변동성 매매를 할 경우에는 3에서 5% 마이너스. 그리고 오버나잇은 상한가를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상한가를 들어가도 절반, 상한가를 들어가더라도 절반 이상 정리하고 절반 미만만 가지고 간다. 그 기준이죠. 결론적으로 어떤 기준에 설정 매매가 되더라도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절반 이상을 당일날 정리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 거래량이 장 막판에 터지는 거 확인하고 들어 그럴 수는 없죠. 장중 기준에서 설정 범위가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나눠드린 동영상 그 링크 부분에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교육 자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 맨 뒷부분, 그 뒷부분이 이제 요 기준이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맨 위에 동영상 링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 드린 거예요. 설정해 드린 거래량이 터지면 2천억을 넘깁니다. 하루 종일의 기준에서. 그러면 이제 그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터져야 된다. 그 10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100만 주가 장 마감 때 100만 주 터지는 거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주의 기준이다 라고 한다면 9시 10분, 9시 반, 10시 이런 시간대별로 이 퍼센테이지 기준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동시효과대 물량은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날 기준에 만약에 대한전선 기준에서 2억 주의 거래량을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2억 주의 10% 여기서 2천만 주, 여기서는요 4천만 주, 여기서는 6천만 주가 터지고 양봉일 때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은 무조건 그 거래량이 터질 수 있다고 그랬죠. 10시 전에. 벌써 10시 전에 그 이상의 거래가 터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설정할 때 기준에 월요일 기준은 추가적으로 거래가 또 터질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월요일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거래는 수반됐지만 윗꼬리가 달린 흐름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 거래량이라는 거는 장중에 그 퍼센테이지만큼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일 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쩔 수 없죠. 문자 받으셔야죠. 유료 가입하셔서 문자 받으셔야죠. 오늘 그 SM 같은 경우에 문자 계속 나갔어요. 어제 오늘. 그리고 고점까지도 문자 나갔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기존의 편입 기준을 설정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8만 원대 중반 이렇게 편입이 되신 분들의 기준 어제 오늘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좀 이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요 기준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일 때 일동제약 1000만 주다. 그럼 1000만 주 기준에서 개장 초에 9시 반까지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는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가 실리고 양봉은 나와야 됩니다. 거래가 둔화되면요. 변동률 자체, 캔들 크기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대한항공부터 하나씩 천천히 볼게요. 간단하게만 봅니다. 어차피 이제 월요일 날 변동성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교육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지금 왜 방송 화면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까요? 제가 이 방송 화면 이거를 좀 옆으로 당겨 놓을게요. 왜 왼쪽이 좀 잘려서 나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제가 좀 당기면 되겠죠. 요 기준을 한번 볼게요. 대한항공, 삼성엔지니어링, 대한전선, SM, 일동제약인데 일단은 대한항공 보고 일동제약도 설명을 하면 길게 설명이 되는데 그렇지. 아이고 일동제약도 설명하면 길게 설명이 되는데 일단 뭐 일동제약도 간단하게 보죠. 뭐 일단 대한항공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가입할 걸 그거 하지 마세요. 매번 놓치시잖아요. 어제 가입했으면 SM, 그제 가입했어도 SM. 뭐 일동제약의 3월 25일 날 추가적인 또 상한가 이런 부분들을 왜 놓칩니까? 특히 일동제약은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보합에서부터 상한가를 갔어요. 대박이죠. 결론적으로 윤정두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세요.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또 밑으로 내려와도 있어요. 누르셔서 홈페이지 오세요. 오셔서 지금 당장 전화를 하십시오. 지금 당장. 지금 자녀 인원이 어제 이제 오픈을 해드리고 자녀 인원이 7분 남으셨어요. 요 자녀 인원 끝나고 나면 이제 언제 또 요 방을 오픈해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자 받으시고 카톡방 오셔가지고 동영상 전략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24시간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옮겨 오셔야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기준으로 VVIP 방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전략 잡으시고요. 그리고 정회원님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토요일 날 1시에 여의도에서 토요일 날 1시에 여의도에서 VVIP 회원님들 모임이 있으니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로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셔서 나 모임 참여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적정 인원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교육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그 대한항공 설정해 놨으니까 대한항공 먼저 보면은 대한항공 보는 이유가 이제 별다른 게 아니고요.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먼저 설정을 했잖아요. 미오프닝이라고 해서 일단 그 부분에 연동되는 변동성의 기준도 뭐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래대금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거래대금이 실려줘야 되겠죠. 거래대금이. 특히 이제 일본 기준에서 오늘 그 2천억 딱 넘겨놓은 그 흐름이 되는데 오래간만에 그 2천억 넘기는 거래대금이 나온 거예요. 오래간만에. 그 2천억 넘기는 거래대금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요 기준이죠. 2천억. 일본 기준에 2천억이 넘기면 2천억이 넘겨지면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요. 2,400만 주 중에서 2천억을 넘기면 20위 안에는 들어오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심지어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2천억 넘긴 종목이 9위였어요. 9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모든 관심이. 그 시가총액이 10조를 넘겨요. 3억 4,700만 주짜리잖아요. 3억 4,700만 주. 시가총액 10조를 넘겨주는 그런 종목인데 2천억의 거래대금도 안 터지고 추세매매 기준만 놓고 본다.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장되고 추세 강화 부분을 놓고 보시려면은 2천억 이상을 놓고 보셔야 된다. 일본 기준에서 이제 뭐 추세 범위를 어디서 당기느냐는 그건 내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 서양식 패턴 분석은 모든 게 이렇게 당겨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평행의 기준을 설정해서 보죠. 이렇게 못 당겨서 보실 수도 있고. 그럼 이 상단을 뚫을 것이냐? 뚫으려면 월요일날 거래를 터뜨려야죠. 뚫을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 왜? 수급이 일단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있고. 누적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방안에서 설정을 금요일날 잡아드릴 때도 35,000원까지는 열어두셔도 될 것 같다. 저걸 뚫는 거는 뭐 시장의 지수의 흐름을 좀 더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 2천억의 거래대금이 지난 그 9월 10월 요자락, 그죠? 요자락. 그러면 요자락을 그대로 당겨서 놓고 보시면은 요자락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요자락. 그렇게 해서 거래가 수반되고 이런 그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천억의 그 거래 부분이 이제부터 스타트가 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겨지는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가 아니라 이제 추세 매매의 기준은요. 일봉, 주봉 다 보실 수 있고 월봉도 보실 수 있는데 당겨서 보시면 어때요? 2천억 미만의 거래대금이면 얘를 매매를 못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면 정확히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세요. 거래량이라는 거는요. 거래대금 말고 거래량이라는 거는 터졌다. 거래량이 터졌다. 뭐예요?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 매번 제가 표현드리지만 정신 나간 친구들 뭐라고 표현해요? 전일 대비 거래량이 20배 터진 거래량 터진 거라고. 미친 정신 나간 거지. 그게 제정신이야 그게? 예? 모르면 지 혼자 몰라야지 방송 나와서 그렇게 떠들어대면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5MA, 20MA 거래량을 수반하고 양봉일 때 기준에 들여다볼 수 있다. 대한항공을 사고 싶어요. 어디서 삽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업종 대표준 거고 저평가는 사실상 아닌 거고. 그럼 언제 삽니까?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그 거래량은 뭡니까? 5MA, 20MA다. 왜?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을 계속해서 터뜨리고 간다. 그거는 최상위 거래대금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변동률이 추세 강화율이 상당하다는 거죠. 뭐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난해 뭐 2021년 저점 대비해서 22% 올라온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죠? 매번 거래대금이 몇 천억씩 터진다면은. 그래서 요 자락을 다시 깔끔하게 당겨서 보시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5MA, 20MA 기준을 옆에다 그어드릴게요. 이렇게. 실패가 돼도 저때 들어가는 거라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패가 돼도 저때. 실패가 돼도 5MA, 20MA 거래량을 터뜨리고 움직임을 줄 때 실패가 되더라도. 근데 이거는 이제 추세 매매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의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래대금이 2천억 수준. 개별 매매는 뭐 1,000억 정도 보더라도 얘는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으니까 탄력적인 거래량 거래대금의 흐름을 기대하고 놓고 보시려면은 추세 강화를 놓고 보시려면은 거래대금 2천억 수준.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고점이 돼서 실패가 되더라도 요럴 때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럴 때 항상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도 5MA, 20MA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항상 그게 고점이 되고 실패가 되더라도 그 옆에다 그어드립니다. 그죠? 고점이 되고 실패가 되더라도 고점이 되고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량이 터지고 5MA, 20MA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올 때 그때 들여다본다. 어디에요? 그러면 다 이런 자리예요. 상승, 장악형, 망치형 이후에서의 흐름 또 그리고 나서 거래가 둔화되면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래가 둔화되면 여기 둔화되잖아요. 그 실패가 되더라도 이럴 때 실패가 되더라도 요 자락에서 이제 마지막 자락이잖아요. 실패가 되더라도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가 둔화되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서 미련 없이 아이고. 그래 결론적으로 거래가 수반된다는 거는 전일 대비 20배라고 그 정신 나간 그런 교육 받으시지 마시고 채널 돌리다가 제가 본 거야. 그걸 아마 평생 써먹을 거야 아마. 그 사람들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케이블 TV에 나와서 새벽에 재방송인지 뭔지 보는데 갑자기 막판에 정리하면서 자
마무리합니다. 다 배우셨죠? 거래량이요.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예요. 그러면 들여다보세요. 와우. 와우. 오늘 제대로 하나 배우시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진다. OMA, 20MA. 일주 월봉 다 마찬가지. 그리고 월봉이나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 있는 경우에는 거래 대금 위주로 꼭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항공의 기준은 2천억이 이제 넘겨졌고 20위 안에 들어왔고 변동률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주봉상의 기준에 추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세 범위도 우리는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추세 범위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진짜 오랜 기간 동안을 요 박스 라인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시장의 흐름과는 거의 뭐 상관없이, 그죠? 시장은 오히려 무너져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제 박스 라인에서 형성이 됐고 어찌 보면 이제 절반을 넘길 때에 전략은 수백 가지가 있죠. 바닥에서 사서 돌려 올리고 절반 이상을 넘길 때 일부 조금씩 차익 실현해서 저 부딪힐 때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 별의별 전략이 다 있어요. 혹은 꺾여질 때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 별의별. 근데 지금은 우리는 강한 종목의 강한 기준의 전략을 잡기 때문에 요 중간 라인을 넘기는 흐름의 거래가 수반돼 있죠. 그러면 이건 들여다본다예요. 들여다본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가 이 정도까지만 좀만 더 수반되어 준다면 요건 땡큐한 거죠. 그럼 말 그대로 상승장 확인형의 신뢰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 됩니다. 그럼 그 거래량의 기준을 뭘로 잡는다? 2천억이 터질 때 시장에서 순위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2천억이 얼만데? 거래량 기준에 700만 주 넘기면 뭐 당연히 2천억 넘기는 거예요. 3만 1,000원인데 600만 주만 넘겨도 2천억이 됩니다. 거기에 돌파갭이 형성이 됐어요. 주봉상에, 일봉상에 돌파갭. 그잖아요. 앞정 고점을 갭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양봉으로 뚫었습니다. 요 힘은요 엄청난 겁니다.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앞정 고점을 넘기는 돌파 갭이 발생된 거예요. 여기서는 추세 강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결론은 대한항공 월요일날 사나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일동작 설명에 월요일날 사나요? 그럼 아니요, 내가 언제 사라 그랬어? 교육해드렸잖아. 월요일날 거래량 터지면 그때 보세요. 근데 대한항공은요, 월요일날 살 수 있나요?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이 정도의 거래량에 장악형이 뜨고 이 정도의 거래량에 일봉에서 갭상승이 뜨면 충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목표 주가는요, 1차적으로 35,000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배웠잖아요. 농담해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어떻게 배웠어? 요 높이만큼으로 배웠잖아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의 뭐 요 바닥으로 잡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까지 기준으로 잡는다. 그럼 얼마에 3만 원 정도 수준에서 26,000원이니까 4,000원 정도네. 그럼 얼마에 34,000원. 목표 주가 설정 뭡니까? 그럼 10%더 올라가는 거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원체 변동률이 작았던 종목이라 이게 굉장히 커 보이는 등락률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돌파갭의 목표 주가는 34,000원, 35,000원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수급 범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어때요?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에요. 저 강세를 그냥 이슈가 불거져서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였냐? 그게 아니죠. 그럼 저 외국인 수급은 긍정적인 수급이냐? 그건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누적적으로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엄청난 매집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요 부분에서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씩만 더 들어와 주면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뭡니까? SM, JYP, 또 삼성 엔지니어링 그런 데서 배우는 게 뭐예요? 요 조금 당겨서 놓고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고점을 형성한 수급 뭐 엄청난 매집은 아닙니다만 SM이나 이런 종목군들처럼 요 고점 정점 찍을 때 요 수급 있잖아요. 요 고점 찍을 때 죄송합니다. 그럼 요 고점을 찍을 때의 수급 범위 그러니까 여기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 주면 조금만 더 들어와 주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수급이 금요일처럼 250만 주씩 들어와요. 250만 주면 그래 봐야 0.7% 수준뿐이 안 돼요.
0.7% 시가액 안에 들어와. 그렇게 되면 수급이 더 들어와. 그래서 요 바닥 라인의 개인들 물량 뺏긴 것보다 조금씩 더 뺏겨지는 흐름이 나와. 그럼 당연히 이 35,000원을 넘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수급이 더 들어오는지 그거만 조금 보면 될 것 같고, 추이는요 충분히 긍정적이다. 월봉 기준에서는 마지막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제한적인데 4월 기준에 이제 거래가 터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4월에 월봉 거래량은 수반될 수 있다. 그래서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도 들여다 보지만 뭐 35,000원 정도를 놓고 보면서 4월 한 달 동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의 기준으로도 충분하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일봉상에 오늘 250만 주, 0.7%, 3억 7,400만 주짜리니까 그 정도 물량이 들어와서 들어올렸고, 누적적으로도 단기 수급이 나쁘지 않았고, 거래를 터뜨리면서 갭상승 이후에 양봉인데 그 흐름을 누가? 메이저들이 땡겨준 거고, 상승장악 확인형이 떴는데 이 부분을 누가? 메이저들이 거래를 수반하면서 오래간만에 거래가 또 터진 거 아닙니까? 그죠? 거래 터졌잖아요. 5MA, 20MA 거래량 넘기고 양봉이고. 갭상승 주간 단위에 살짝 나와주고 움직임 탄력 주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네? 아시겠죠? 대한항공. 그렇게 해서 대한항공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범위의 기준, 조금 전에 종목 올려드릴 때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SM은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일동제약 한번 볼까요? 일동제약 참 얘도 우여곡절이 많아요. 우리도 이제 시원한 수익 냈으면 제일 좋은데, 금요일날 상한가는 뭐 굉장히 오졌죠. 보합에서부터. 일동제약 얘도 뭐 시가총액이 무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조 7천억 수준인데 이게 1조 8천억까지 올라왔었죠. 뭐 엄청나요. 이 변동률 흐름 보면 얘는 어차피 메이저가 사모으는 종목도 아니고 개인들이 흥분해서 움직임을 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평선의 기울기 부분 소너 모멘텀 차트에서 먼저 보시고 대처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3월 30일자 일동제약에 이게 들어가 있나 모르겠는데, 이거를 수정해 놓은 일동제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3월 31일자에 일동제약 한번 있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그 문자 때문에 그래요. 문자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할게요. 그냥. 여기 있다. 오케이, 있으니까 4월 1일자 기준에서의 일동제약, 그걸 놓고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일동제약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2월 25일 상한가, 대박이죠. 그리고 3월 25일 날 상한가, 그리고 3월 30일 날 22% 폭등인가요? 대박이죠.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가 좀 잡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거래대금 뭐 최상위로 터지면서의 흐름이고. 자, 보시면은 일동제약 75,400원을 찍죠. 75,400원 찍고 내려옵니다. 일동제약 3월 23일 날 53,100원, 51,800원. 3월 25일 날 55,500원, 그리고 64,000원, 67,700원. 요날 상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날 상한가. 종가가 7만 원 수준으로 끝났나 그렇죠? 상한가. 그러나서 3월 29일 날 66,000원. 신규 편입 5% 또. 그러나서 75,400원 찍는 거예요. 75,400원을. 그러나서 요 흐름. 결론적으로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2월 3일, 2월 7일, 2월 25일 계속 거래가 터져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서 3월 25일 금요일까지 계속 거래가 터져 있다는, 계속.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계속 수익을 잡아가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래량 거래대금만 제대로 놓고 보셔도 지금 1,000만 주 기준으로 계속 잡아드려요. 31일 4월 1일 1,000만 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변동률이
뭐 한 6%, 31일을 6% 위로, 그리고 4월 1일은 마이너스 6%에서 강보합까지. 근데 실질 탄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이 안 나오니까. 그 3월 23일 같은 경우 이제 53,000원대 기준에서 분봉상의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다. 그럼 편입의 기준. 25일 기준에는 6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중 유지하고 목표주가 상향. 2시 기준에는 비중 유지하고 목표주가 역시 상향한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상한가 진입을 하죠. 상한가. 69,800원. 53,000원을 분명히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예? 23일 날. 그럼 24, 25 이틀 만에 53,000원에서 69,800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추가 강세. 얼마까지? 75,400원까지 올라옵니다. 75,400원까지. 예? 여기 보시면은 차익 실현 범위가 75,400원 대비, 이게 최고점이에요. 대비 원래는 이제 1.5에서 2% 공격적이시고 좀 빠르신 분들, 그리고 조금 템포가 늦으신 분들은 3에서 5%, 대략 72,000원대 혹은 73,000원대 전량 차익 실현 범위.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재편입 기준을 설정을 했고 한 번에 실패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차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요, 장악 확인형이 떴을 때 이때부터 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장악형이 떠 있고 여기도 장악형이 떠 있죠. 그리고 확인형에 꼬리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 그 다음 범위 샛별형인데, 장악 확인형이 떴을 때 왜 강세를 띠는지 이 도서 가지고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좀 다 나눠드렸잖아요. 지금 설명 못 해드리겠다니까. 캔들 도서 한 권을 통으로 다 드렸고, 캔들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돼요. 캔들 동영상 부분 어디서 공지사항에 보시면 캔들 동영상 여기 나와요. 캔들 기초교육부터 해서 이렇게 요거 올려드릴게요. 아까 도서 드렸는데 도서 한번 더 올려드리고, 자, 도서 캔들 도서 원하시는 분들 방에 캔들 그리고 저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캔들 도서 플러스 캔들 도서 플러스 하지 말고 또 복잡해지니까. 자, 캔들 도서 한 권하고 저걸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도서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챕터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4대 천왕 관련된 석배령 떴을 때 또 샛배령 떴을 때 이런 기준인데, 캔들 한번 갑시다. 저도 물 좀 마시고. 저도 목도 또 잠겼어. 수요일까지 잘 쉬고 주말까지 금요일까지 쉬고 목 좀 이렇게 좀 해놓으려고 했는데, 아휴. 캔들 한번 갑시다. 그러면 캔들 기초 도서 자료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동영상 링크까지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캔들부터 한번 제대로 또 배워보자고요. 그러셔야 뭐 기준을 좀 잡든 하죠. 캔들. 채팅창에도 아무도,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되나요? 시간이? 캔들 그렇죠. 이데일리 방에서 이제 우리 이용석 선생님께서 아까처럼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캔들 도서 자료 한 권을 통째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7번 방에서도 또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남현주 선생님께서 7번 방에서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도서 한 권 통째로, 그 다음에 동영상 링크까지. 캔들 도서 링크 다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 VIP 방에서도 뭐 새벽 시간이어도 상관없어요. 뭐 교육 받으셔야 되니까 링크도 새로 드리고, 6번 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캔들 그리고 이렇게 링크까지 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신다는데 제가 뭘 못 드리겠어요. 응?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위에 이제 링크 올려드렸고 이렇게 링크.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지금 이데일리 방은 링크가 안 올라갔는데 잠시만요. 이데일리 방 링크까지 링크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캔들 부분부터 해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아까 2시간짜리 올려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이렇게 다 동영상 교육 강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시고 능동적으로 엄지척도 하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식대방님 언짢아 주셨어. 그러니까 정혜원님들 방은 그 동일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안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장학형이 뜨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장학형이 뜨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 그 흐름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요 장학형이 뜨고 나서 이제 2월 3일, 2월 7일 상한가 이후, 2월 25일 뭐 이런 상한가 이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샛별형이 뜬 거예요. 여기서도 잘 보시면 변형 샛별형을 지금 요 변형 기준의 샛별의 크기가 얼마나 작죠? 작습니다. 여기 보시면 몸통 오른쪽 몸통이 저 윗꼬리를 못 감싸 안고 있어요. 근데 25일 상한가 가면서 이 윗꼬리를 못 감싸는 게 아니라 저렇게 치고 들어올립니다. 결론은 이 샛별형 같은 경우에도 전제 조건, 샛별형이 떠야 되는 전제 조건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영상 아까 올려드린 그 자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동제약의 그 추세 범위를 지금까지도 놓고 보시면 이게 30일자에 올려드린 자료인데 장중에 올려드렸겠죠. 그 자료인데 보시면은 상승장악 확인형 이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상한가 기준이 잡혀있던 시점들이잖아요. 주봉입니다, 주봉. 그리고 여기서 샛별형이 뜨는데 요 자락에서 편입이 되면은 38,000원. 그리고 이거 이제 음봉을 이 윗꼬리를 다 몸통으로 보고 음봉으로 보고 절반을 기준 잡으면 저게 42,000원, 43,000원. 그렇게 해서 6만 원 수준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받고 나서 다시 상승 장악형 그리고 장악 확인형 그 장악 확인형 뜰 때 거래대금이 5MA, 20MA를 부딪혀주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봉 기준에 거래가 또 수반되어 있는 30일까지. 그 이후에 주봉은 더 커져 있겠죠. 요 갭도 마찬가지입니다. 갭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아까 대한항공이 갭이 나왔잖아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최소 34,000원, 35,000원 잡아드렸죠. 일동제약 월봉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의 이 크기가 잘 보셔야 돼요. 월봉의 이 크기가 요 월봉 12월달 월봉 이게 2월달 월봉입니다. 이게 12월달 월봉이고 12월달 월봉보다 2월달 월봉이 작죠. 작은데 저 목표주가도 다 올라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갭이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갭이 여기 형성이 됐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는 우리가 아까 잡아드릴 때 요렇게 요 바닥까지의 높이 그 높이만큼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높이만큼 다 돌린 거예요. 벌써 다 올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실 때 아까 요 캔들 크기하고 요 캔들 크기가 요만할 때 절반이 안 될 때 얼마 4만 원 초반일 때 4만 원 초반일 때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서 잡아드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4만 원 초반도 아니고 그 이제 그 캔들이 요게 발생됐을 때의 기준인 거고 요 자락이면은 이게 얼마예요? 3만 6천 원 되겠네요. 여기가 3만 4천 원이니까 3만 6천 원 정도에서부터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전부 다 들어올렸죠. 응?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게 그 양봉 기준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뭐예요? 꼬리 달고 돌리는 과정이었어요. 꼬리 많이 달렸죠. 그래서 요 부분이 망치형의 형성이 될 수 있다. 요 자락에서도 편입이 될 수 있었고 요거를 시초가를 넘기면 그 자락에서도 볼 수 있다. 그 자락에서도.
어떻게 해서 25일 날 상한가 가면서 17,000원 기준이 잡힙니다. 응?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75,400원 찍고 꼬리가 달린 거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종가가 일동제약이 일단 65,000원대로 끝이 났죠. 윗꼬리 살짝 달리면서 거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31일자 차트인데 거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좀 달리는 거예요. 요 날은 이제 거래는 터졌지만 22%까지 올리고 꼬리가 달린 거고, 그리고 오늘도 음봉으로 떨어진 이후에 양봉으로 돌리는 과정 속에서 플러스까지 나왔다가 다시 또 꼬리가 달린 거죠. 결론은요, 지금 거래가 전체 시장에서 최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가 흐름이 변동성이 제한적이긴 했지만 바닥에서부터 돌린 흐름 말고 플러스의 기준에서는 제한적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거래 대금은 최상위에 놓여져 있었다. 3천억이니까. 그럼 월요일 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변동성의 기준에. 그럼 월요일 날 사라는 겁니까? 아니요. 월요일 날 거래가 터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대한항공은요, 월요일 날 사라는 겁니까? 사셔도 무난하시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드렸고, 일동제약은 잘못 샀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언제? 얼마큼?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그럼 9시 10분에 100만 주, 9시 30분에 200만 주, 10시에 3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냐. 그렇지 않고 거래가 밋밋해.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기준점을 명확히 설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종목을 지금 해드린 거예요. 두 종목을. 하나 대한항공, 오래간만에 다시 보는. 그리고 두 번째 일동제약. 일동제약은 다시 보여드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월달 2월 3일 5일 상한가 갈 때부터 2월 3일 5일 다 상한가 갈 때 다 방송 보여드리고 2월 7일 날은 개장 전에 올려드려서 이날 상한가를 갑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날도 25일 날도 이렇게 개장 전에 올려드려서 보합해서 상한가를 갑니다. 보합해서. 결론은 23일부터 우리는 3월 23일 편입, 그리고 25일 추가 편입, 보합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그 상한가 수익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 상한가 수익. 그리고 30일 22% 변동 나올 때 그 뭐 문자만 받으셔도 되는 거를 지금 이걸 다 배워서 하버드 대학 가실 거 아니고 그냥 편하게 문자를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VVIP 방이 버거우실 수 있으니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이번에 다시 오픈해드린 게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VVIP 방은 버겁다 생각하시니까 결론은 이렇게 VIP 문자 카톡방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선배분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수익을 좀 내시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일동제약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제 SM도 마찬가지인데 대한전선 보고 SM 보고 삼성 엔지니어링 선물로 잡아드립니다. 얘도 편입할 수 있어요. 얘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근데 똑같이 오픈을 해드려도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손실을 봐요.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럭저럭 대처가 될 수 있었던 기준인데 외부에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대한전선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을 어제 야간에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해드렸어요. 2억 주가 터져야 된다라고 설정을 해드렸고 쭉 넘깁니다. 넘기고 교육을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대한전선 어저께 상한가를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상한가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어제 상한가죠. 주린열공 선생님 9.54% 수익, 중생 선생님은 12시 41분에 상한가에 50% 매도하면 되나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편입할 수 있었느냐는 이거. 아까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자료 올려드렸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중에 이제 상한가에서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합니다. 상한가 이탈 이후에 상한가 대비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동제약이 2월 25일 이후에 상한가에서 그 다음날 시작을 할 때 이날 보시면 3월 25일 이후구나. 죄송합니다.
3월 25일 이후에 시작할 때 2.72% 마이너스로 출발을 해요. 2.72. 그리고 10%까지 밀려요. 장중에. 상한가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엄청나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015년 6월부터 상한가 제도 30% 이상으로 확장된 이후부터는 상따를 하는 게 아니라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다음 날 이길 그러니까 50% 미만은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이길 시초가가 아닌 시초가 뭐 이렇게 다 기준이 아닌 일단은 고점 15%까지 올라서요. 2,145원. 거기서부터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아시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한전선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들여다볼 게 없다. 이슈도 상한가를 끌고 올라갈 만한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유상증자 물량이 3월 30일 날 들어왔다. 근데 3월 31일 날 상한가를 가더라. 이건 좀 구리죠, 사실은. 그럼 이 종목을 어찌됐건 기술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최상위로 올라왔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3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의 거래대금이니까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뜨자마자 우리는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거래대금 최상위로 떴다라는 거는 여기서 벌써 이미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죠. 그러면 거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20배가 아닌 5MA, 20MA.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얘는 변동성이잖아요. 와, 엄청 변동이 크게 나왔어. 상한가까지 갔어. 이 변동성 매매를 할 때는 거래대금 2천억의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그 거래대금 2천억을 잡았을 때 10시부터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시부터 움직였으면 2천억의 기준 거래대금에 10시부터의 흐름을 기준으로 또 놓고 보셔야 되는 거죠. 2천억 기준에 10시부터 전체 물량의 30%. 그러니까 2천억의 30%면 얼마? 600억. 600억 이상이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본다. 그럼 600억이면 10분봉 기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건데 600억 기준이면요. 1,500원 정도 설정을 했을 때 1,500원 정도 설정을 했을 때 4천만 주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1,500만 주란 말이에요. 검은 색깔 줄이 1,500만 주. 여기가 한 800만 주, 2,300만 주, 3천만 주. 뭐 거의 여기면 4천만 주가 돼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면 벌써 기준 거래량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550원, 1,600원, 또 상황에 따라서는 1,650원까지는 편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1,650원이면 뭔데요? 15%까지 올라간 거예요. 15%.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 써놨잖아요. 결론적으로 2조 3천억까지 올라간 종목을 요자락에서 편입을 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상한가에 50% 매도하나요? 대한전선 9.54% 수익 났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상한가에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날 기준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이 불기둥 마스터님이 노란톡에 바로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1965원. 매입가의 기준에 1,900원. 저가가 1,900원인데 매입가가 1,900원이다? 이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급하니까 막 쓰신 것 같아요. 1,900원에 운 좋게 딱 샀어? 기준점이 뭔데? 1,900원에 살 수 있는 기준점이 뭔데? 그냥 1,900원 기분 좋아서 1,900원에 사요? 뭘까? 전일 뭐 어떤 기준이 있을까?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1,955원이 시가란 말이에요. 이 시가를 넘길 때에 1,955원에 편입의 기준이 설정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응? 지금 1,965원인데 지금 뭐 눌리면 사세요. 올라가면 사세요. 이 개념이 아니라 교육 미리 해드렸으니 시초가 넘기면 뭐예요? 양봉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양봉으로 전환될 때 저점 대비 돌려서 양봉으로 전환될 때 저점 대비 얼마 2% 이상 돌렸잖아요. 3% 가까이. 그럼 돌렸을 때 시가에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1,955원이다. 지금 1,965원인데 왜 1,955원에 교육받아 놓고 못 잡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매직 계산기 올릴 때. 자, 매수하세요. 와, 매직 계산기 막 올려드리니까 매수하세요. 이렇게 올리는 거야? 올리는 사이에 변동이 나오는데
이 기준에 왜 1955원 시초가 넘기는데 못 사셨습니까?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965원인데 그럼 고점을 넘겨도 편입할 수 있고요. 이거 깨울러갖고 그런 거지. 예? 한 칸 한 칸 잘라줘서 해야지. 이거 뭐 누구는 한 번에 할 줄 몰라서 못하나? 한 칸 한 칸 잘라줘야죠. 그죠? 기준가입니다. 기준가는요. 고가 넘겨도 편입할 수 있고요. 응? 고가 넘겨봐야 뭐 7% 수준이니까. 그죠? 그리고 시가와 저가 이게 변동률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이거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 없으면 그냥 그대로 넣는데 1970원에 편입하러 넣는 거야 이게? 이렇게 막 무성의하게 넣으면 안 돼. 이게 무슨 기준이 돼? 무슨 감흥이 있고 누가 이걸 보고 대박입니다 매직 계산기 그럴 거야. 결론은 어찌됐건 1965원에 편입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가 됐죠. 요 매직 계산기 체크를 제대로 못해줘서 그렇지. 그리고 저가 부분 대비의 기준이 아니라 전일 종가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전일 종가 기준으로 설정을 해도 돼요. 어찌됐든 이렇게 올려주고 나서 주가는 순식간에 2145원을 찍습니다. 그러면 1.5% 3% 대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기준가는 전 거래일 기준에 전 거래일에 1,600원 그것도 높게 잡아서 1,550원, 1600원, 1650원까지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되죠. 그때 편입의 기준이 됐다. 오늘 기준이면은 시가 넘길 때 저가까지 밀렸다 시가 넘길 때 왜 못 따라 붙었냐. 그리고 순식간에 시가 대비해서 10% 이상 올라온 거예요. 15% 올라왔죠. 전일 대비해서는. 시가가 한 5% 뜨고 시작한 것 같아요. 전일 대비해서는 15% 올라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현재가에서 재차 편입 기준가라며 그럼 편입 기준가 따로 이렇게 박스를 쳐놔야지. 그죠? 그러나서 편입 기준가에 고점을 넘겨도 편입할 수 있고 3분의 1, 2분의 1 의미가 없다 사실은. 근데 변동성이 벌써 10% 이상 나왔으니 고가 저가 뭐 다 볼 수 있겠다. 지금의 기준은. 고점 저점의 변동률이 나오니까. 오케이? 시가 저가까지 밀릴 땐 쳐다봐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드렸다고 치면 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요 자락을 넘길 때 편입할 수 있다. 어떻게 기준점이 이게 될 수 있나? 1900원 딱 기다렸다 딱 사? 귀신이야? 아니지. 왜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리고 왜 그 가격을 설정해드리는지를 올리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육을 하든 수익을 내드리든 손절을 잡아드린다는 거지. 내가 모르는데 무슨 교육을 하고 무슨 수익을 내고 무슨 명분이 있고. 결론은 만약에 매매가 원활하셨던 분들이라면 야간 교육 해드렸기 때문에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졌다가 돌려 양선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 정도 다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근데 뭐 순식간에 여기까지 치고 돌리고 바바방 깨졌어요. 결론은요.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2,000원 미만에서의 편입 기준, 신규 편입의 기준은 그 기준. 그리고 여기서 차익 실현 문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주구장창 내려가요. 2,700원, 2,070원에는 정리를 하십시오. 2,070원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정리가 되셨을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닥 찍고 돌린다. 돌렸을 때 기준에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 근데 다시 깨져버려요. 손절. 어쩔 수 없죠. 따라 붙었다면 손절.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에 거래를 터트리고 돌리는 흐름은 없어요. 거래 기준으로 잡는다면 못 들어갑니다.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터지고 돌려줘야죠. 거래 터지고.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주가 올라와요. 그러면 마지노선 범위를 요 라인이 이탈되면 손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2% 3% 들어올 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손절 범위 명확히 지켜야 되고요. 그죠? 이거 거래량 없어 밋밋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정리. 명확히 해야 됩니다. 거래량의 기준, 터지고 돌릴 때 기준. 저점 대비해서 2, 3% 돌릴 때 따라붙을 때는 손절 명확히. 그래서 상한가 대비해서 이탈되면 차익 실현을 하고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15% 고점 찍고 2,145원 찍고 밀릴 때 2, 3% 밀리면
그러니까 2,100원, 2,080원 요 정도 전량 차익 실현. 됐죠? 그렇게 해서 분명히 편입이 될 수 있었고 차익 실현이 될 수 있었고 요 교육 자료는 9시간짜리 내용입니다. 사실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엑기스만 일부 배우시는 거예요. 이걸 진짜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연세가 좀 젊은 분들은 나이가 젊은 분들은 저 교육 자료를 다 무료로 받으셔서 이제 그 VVIP 방이나 VIP 문자 카톡방 오시면 80시간짜리 교육 자료를 드려요. 그럼 그걸 전부 다 보시고 대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젊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고 내가 힘들다. 그럼 그 교육 자료는 누가 만들었나? 그 교육 자료는 어디서 써?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용이고 대학 강의용이잖아요. 응? 그럼 윤정두가 집필한 거 아니야. 그럼 윤정두가 매매 사인 드리면 윤정두 매매 사인대로 매매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봉으로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지고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정점의 인식을 잡을 수 있어요. 일봉으로는. 근데 주봉으로는 요 정도죠. 그러면 첫 번째의 흐름이기 때문에 요 기준의 흐름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한 번 더 들여다본다의 기준 잡은 거예요. 근데 그럼 대한전선 내일 사요? 월요일날 사요? 아니지. 얘기했잖아요. 대한전선 월요일날 사요? 아니라니까. 대한항공 월요일날 사요? 그건 가능하다. 삼성 엔지니어링 가능하다. SM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대한전선은요. 일동제약은요. 월요일날 사시라는 게 아니라 거래가 터지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 좀 공격적으로 잡아드렸어요. 2억 주로. 원래는 조금 더 터뜨려줘도 되는데 2억 주만 해도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4천억 정도 터집니다. 4천억 원의 거래대금 터지기 때문에 2억 주만 해도 충분합니다. 거래대금 순위 5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초가 대비 또다시 10% 수준의 변동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3억 주까지 설정해 드릴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설정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앞전에 이런 그 흐름 저것도 뭐 어떤 뭐 펀드멘탈이 있어서 가나요? 그냥 움직였던 거지.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가 둔화되고 무너지는 거죠. 거래가 한 번씩 중간에 터졌지만 앞전 고점을 못 넘기는 거래. 예. 지금은요. 일단 거래 수반돼 있으니 주 초반에는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다. 사라는 거냐? 거래 터지면 사라고. 거래 터지는 게 뭐다?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잖아요. 2억 주 이상. 오케이. 그럼 세 번째 종목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목인데 박셀바이어도 뭐 월요일날 돼서 변동이 나오면 장중에 올려드릴 거고요. 정의원님들은 뭐 문자가 나갈 거고. 자, SM입니다. SM 기준에서 이제 빠르고 중요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다 여러분들 선배분들 수익이니까 나중에 보시고. 자, SM이에요. 우리는 이제 SM을 지난해 5월부터 가지고 있다가 최고점에서 못 팔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손바뀜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를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하이브로 들어갔어요. 재편입 들어갈 때 SM을 안 들어가고 이제 하이브를 들어갔습니다. 그 다행히 이제 하이브도 수익이 좀 발생이 된 상태에서 전량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SM으로 다시 편입을 한 거죠. 그래서 3월 30일 날 79,600원. 79,600원. 3월 30일 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충분히 가지고 계세요. 7만 원 미만, 뭐 6만 원대 중반 뭐 이렇게. 그리고 3월 31일 날 79,600원, 82,000원에 추가 편입. 그렇게 해서 20%를 다 채워요. 31일 날. 왜냐하면 85,000원의 고점을 넘깁니다. 거래를 터트리면서. 거래가 오래간만에 20이 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을 형성하면서. 그래서 계속 따라붙어서 편입을 잡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일찍 편입하신 분들은 뭐 7만 원 이하에서도 있고 6만 원대, 뭐 7만 원,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은 낮게 잡으신 분들이 8만 원 전후 8만 1,000원, 8만 2,000원, 또 혹은 8만 3,000원대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4월 1일이죠. 83,300원, 84,700원. 그 위쪽으로도 사실은 계속 편입의 기준을.
그러니까 신규 편입하신 분들은 편입의 기준, 기존에 계신 분들은요 20%다 채운 거죠. 이 잘하게. 중요한 거는 앞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느냐예요. 뭐 이런 수익 범위는 뭐 6만 5천 원의 비중 10%이시고 뭐 8만 2천 원 뭐 이런 기준. 근데 이게 더 올라갈 것이냐의 기준입니다. 올라갈 것이냐. 그럼 결론은 어제 야간에도 다 교육을 해드렸어요. 어제 야간에도. 어제 야간에 JYP까지 보여드리면서 교육을 해드렸어요. 뭐 캔들이 형성됐네. 다 좋아. 캔들이 상승 때 확인형이 형성됐네. 저게 뭐라는 얘기예요? 세력이 들어왔구나. 매수가 들어오니까 양봉으로 저렇게 고점에서도 치고 올리는구나. 4월 1일에도 공략하십시오. 어제 야간에도 250만 주. 4월 1일에도 공략하십시오. 250만 주. 오늘 아침 개장 전에도. 올려드려도 여러분들은 못 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생각하시잖아요.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론은요.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저 이슈에 대해서 메이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한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왜?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왔습니다. 매집이. 지금 어제 야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월봉 기준에 양봉 저렇게 크게 나올 겁니다. 벌써 이미 이따만한 양봉이 형성된 거예요. 8만 8천 원 고점 찍을 때 기준이고 9만 원까지 올라왔죠. 캔들 이거는 말 그대로 수급 요인이고요. 수급 계속 보여드렸어요. 수급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차분히. 예? SM의 개인 누적 수급에 이렇게 자 2021년 5월 7일부터 매집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요 고점 라인을 이걸 땡깁니다. 자 이걸 이렇게 땡겨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다 만들어 놓고 역으로 하나씩 땡기면서 보겠습니다. 교육 교재를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를 딱 벗겨내는 저점을 딱 벗겨내는 시점 그리고 앞전에 요 저점을 벗겨내는 시점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수급이 속된 표현으로 5월 7일부터 해서요 여기서부터 4월 달도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10% 이상 10% 이상 막 쭉쭉쭉 어마어마한 편입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래도 허벌나게 실리고 이때 보시면 이게 상승 때 확인형이란 말이에요. 상승 때 확인형에 거래 수반되고 쫙쫙쫙 뻗어갑니다. 그리고 눌렸다가 상승 장악형 뜨고 더 뻗어가야 되는데 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보시면 수급이 정체예요. 정체. 책 실현했다기보단 정체. 그죠? 이때 JP모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또 CS에서 지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수급이 개인들이 여기까지 물량을 뺏겼단 말이에요. 뺏긴 이후에 고점이 여기서 형성됐잖아. 응? 그럼 고점을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요 고점을 넘기려면 결론적으로 저 고점을 넘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수급 여기서 형성됐던 요 수급 요 수급 범위가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수급 범위가 이게 결국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고점을 넘긴다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해되세요?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형주의 기준은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런 고점을 넘긴다는 거예요. 이강원 선생님이 채팅방에 욕을 하셨네. 내보내셔야지 그러면. 미투는 욕에 대한 미투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내보내겠습니다. 내보내고 어떤 거에 대한 미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욕 밑에 써 있었으니까 7번 방에 저거 왜 안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저점 부분을 더 밀고 내려가는 흐름.
수급이 더 들어오는 흐름. 그러면서 고점을 넘긴 거예요. 고점을. 그러고 나서 요 고점을 또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85,000원의 고점을 오버슈팅이 됐던 뭐가 됐던 이 자락에서 형성됐던 고점을. 그러면 수급 범위가 재차 이 밑바닥에 형성되어 있던 이 수급을 넘겨야만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못 넘기고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삼성 엔지니어링 보여드릴 텐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저런 수준이란 말이야. 고점 갖다 밀려 내려온. 여기서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느냐? 근데 JYP를 봤더니 더 들어오더라 이거죠. 응? 그러면서 JYP가 수요일인가요? 하여간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어버립니다. SM은요. 목요일날 뚫어준 거예요. 목요일날. 주봉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여지지만 목요일날 85,000원을 뚫고 그리고 금요일날 90,000원을 찍고 그리고 85,000원 위에서 종가. 거래량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터진 거예요. 거래대금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터진 거예요. 거래대금 보실래요? 거래량으로 기준 잡으면 별로 안 터진 것 같잖아요. 거래대금이. 그죠? 아니라고. 주가가 고점일 때 터진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은요. 역대 5월 이후에 역대 2위입니다. 2위. 작년 6월보다 더 터진 거예요. 거래량으로 볼 때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을 중요시해서 놓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매집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오면서 보이시죠?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요. 손바뀜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옵니다. 손바뀜이. 그래서 작년 10월 25일, 작년 10월 25일 날 기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426만 주. 지금 얼마요? 538만 주인가 그래요. 그러면 112만 주 이상 더 들어온 거예요. 작년 10월 25일 이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작년에 CS나 그리고 JP모건도 많이 이 정도 기준에서 빠져나간 거고 작년 10월 25일까지 CS가 120만 주잖아요. 2,345만 주짜리였어요. 5% 이상이죠. 그 CS가 지분 신고를 했다고. 그리고 그 앞전에 JP모건이 지분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JYP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426만 주가 있죠. 이거 10월 25일 날. 그리고 537만 주예요. 얼마 110만 주 이상 더 들어온 거예요. 110만 주 이상. 5% 이상이 더 들어온 겁니다. 5% 수준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평균 단가도 당연히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CS가 66만 주로 없어졌어요. CS가. 요걸 제가 지워버렸는데 여기 보시면 CS가 120만 주였잖아. 60만 주를 판 거야. 5% 지분에서. 그리고 모건 스탠리나 이런 쪽 JP모건 쪽 다 팔아먹었어요. 모건 스탠리 지금 보시면 모건 스탠리 쪽이 66만 9천 주. 그죠? JP모건 9만 5천 주. 근데 이게 둘이 합쳐서 5%가 넘게 100만 주 이상 110만 주 이상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건 스탠리하고 JP모건이 다 빠져나왔어요. 다 빠져나가고 더 많이 팔았어요. 그걸 누가 다 썼어요? 기관이 다 썼다. 기관이 싹 다 사갑니다. 이 당시에 기준에 외국인 200만 주에 기관이 200만 주였는데 지금은요. 기관이 460만 주고 외국인이 70만 주. 그러니까 외국인이 판 130만 주 이상을 기관이 다 사간 거예요. 손바뀜. 저가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다 없다. 작년 5월 이후에 22% 이상이 매집이 됐는데 매집된 물량에 대한 저가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얼마 매집됐어요? 보시죠. 537만 6천 주 나누기 2,377만 주 해주면 22.6% 매집됐습니다. 22.6%. 2,377만 주짜리. 지금 이 부분을 JYP에서 보시면 JYP가 먼저 뚫어요. JYP가. 똑같습니다. JYP도. 이 고점을 넘기는 기준점 있죠? 응? 이 고점을 넘길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점을 못 넘기잖아요. 딱 고수급만 맘치고. 근데 그 고점을 넘기는 기준이 수급이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이 수급이. 예?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을 찍죠. 어느 시점에서는 요 시점에 고점을 찍죠. 그러면 요때 당시에 이 수급을 넘기는 시점, 요 당시에 이 수급을, 요 바닥 수급을 넘기는 시점, 그 시점에 다시 고점을 또 줍니다. 저걸 넘기는 시점이 언제예요? 여기였잖아. 그죠? 여기였는데 딱 넘기고 있는데 고점을 못 넘기고 있어요. 이건 기회예요? 아니에요.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기회가. 넘어서고 있는 찰나인데 아직 못 넘기고 있어요. 주가는. 최저점을. 수급이 더 들어온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뭐 조금씩 넘겨가는 요 시점에 고점을 못 넘기고 조금씩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도 이제 넘어간 이후의 흐름인데 몸통으로만 넘긴 거 아니에요. 몸통으로만. 근데 결론은 이렇게. 이게 일봉의 기준에서 일봉의 기준에서 신고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수요일 날 비로소. 화요일에도 못 넘겼어요. 수급은 더 들어와 있잖아. 화요일에도 못 넘겼단 말이에요. 수급은 더 들어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결론적으로 고점을 넘길 때에는 이왕이면 수급이 뒷받침돼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5월 이후에 JYP도 SM과 똑같이 20% 수준의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강세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SM이 좀 더 탄력을 받은 거고요. 좀 이따 보실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어때요? 미친 거지 이거는 완전히. 저 정점을 찍고 저 수급 대비 이거 완전 미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12월 17일 이후에 여기까지 7%의 매집이 들어옵니다. 7%의 매집. 근데 이 고점을 28,550원을 못 넘기고 형성돼. 와우. 이게 이해가 되시고 이걸 바탕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악을 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집에 대한 교육을 다 잡아드리고 교육 자료를 다 뿌려드려도 결국은 책만 보면 졸리시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자 받아야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95,000원, 11만원, 13만원 뭐 이렇습니다. SM이. 오늘 9만원 찍었죠? 95,000원 이상을 본단 말이에요. 누적 수급 범위 1월 28일 이후에 2월 28일, 3월 28일 두 달 동안에 매집이 얼마? 6.56%. 그게 30일까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요? 7% 이상. 7% 이상 매집이 됐으니 당연히 고점을 넘기는 게 맞죠. 이런 수익 범위들을 VVIP 회원님들과 함께 가지고 가시란 얘기예요. 이런 수익 범위들. 그리고 요거 지금 전화하세요. 요거 전화하셔가지고 VVIP 뭐 내일 또 보지 이랬다가 아이고 SM 놓쳤어. 아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놓쳤어. 아이고 JYP 놓쳤어. 아이고 단타 종목 놓쳤어. 그거 하지 마시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좌로. 근데 아쉬운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8,550원을 넘겨야 당연한 건데 3월 7일 날 28,000원을 향해서 가다가 꺾여버렸어요. 고점을 못 넘기고. 펀더멘탈 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화공 분야, 비화공 분야의 실적, 그러니까 화공 분야의 중동발 유가 강세에 따른 중동 국가들의 중단됐던 프로젝트의 재가동 그리고 비화공 분야의 삼성전자와 삼성 SDI의 시설 증설 그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지금 반영돼 있냐? 아직 덜 반영돼 있어요. 다 쪼개져서 들어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 반영률이.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들은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게 작년 2분기부터예요.
그러니까 작년 2분기부터 시세가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사실. 예? 이런 뭐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자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 작년 2분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왔죠, 사실. 2분기부터 해서 이렇게. 이때 뭡니까?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저게 저수급이 10% 수준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들어올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손바뀜이 SM과 마찬가지로 손바뀜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요. 거기에 12월 17일 이후에 어마어마한 매집, 또 2월 23일 이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 이해되세요? 그 매집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얘는 28,500원을 넘길 수 있는 수급이 다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3,400만 줍니다. 12월 17일까지 해서 가장 많이 매수됐을 때가 2,080만 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아, 우린 맨날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결론은 1,300만 주 정도 더 들어온 거예요. 12월 17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졌을 때. 결론은 17%의 매직 규모의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32,000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급 범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2월 17일 이후에 흐름의 기준에서 1,300만 주, 1억 9,600만 주니까 7% 수준 매집돼 있을 때의 목표 주가 역시나 얼마요? 32,000원 수준. 요거 위에 날짜가 지금 잘못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1월 6일이 아니라 1,170만 주. 요거는 28일 날 올려드린 거고 저건 빼야 되는 거고 4월 1일 날 올려드린 거 12월 17일부터 빨간 색깔 쳐놓은 거요. 1,366만 주 기준에 33,000원. 그리고 앞전의 기준에 23일부터 해서는 33,500원. 그리고 가장 최근 2월 23일부터 해서는 4%대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4%대. 그렇잖아요. 그 4%대 매집을 기준 잡았을 때는 목표 주가가 31,500원. 대략적으로 31,500원에서 33,500원까지 1차 목표 주가 34,000원까지. 매집이 돼 있는 걸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걸 뭘 어떻게 하려는 얘기야. 매집이 돼 있는 걸 눈으로 보셔놓고. 응? 결론적으로 일봉이 지금 이렇게 맡겨져 있는데 수급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급 범위는. 응? 수급 범위는. 어떻게? 지금 이 수급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전에 JYP나 SM 다 보셨죠? 요 고점을, 요 수급을 넘길 때, 그러니까 앞전 고점을 형성할 때 형성되어 있는 이 수급, 이 자락 대비 그냥 소폭이 아니라 이게 얼마? 7%대. 7% 수준의 매집, 1,300만 주 이상의 매집. 말이 1,300만 주죠.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선물 드린 겁니다. 월요일 날 보실 수 있는 종목군 기준에 삼성 엔지니어링, SM, JYP 뭐 당연히, 그다음 하이브도, 그리고 당연히 대한항공 보실 수 있다. 거기에 변동성 매매는 대한전선과 일동제약을 들여다 보셔도 된다. 다만 그거는 들여다 보시는 기준이고 거래가 터지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 SM, 대한항공 이런 종목군들은 수익 종목. 주력은 우리는 어차피 IT, LG화학, 자동차, 금융지주사, 한국전력 이 5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주력주는. 그러니까 매번 VVIP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몰라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아니 전화 받는 분들이 홈페이지에 윤정두 상품도 안 보고 본인 생각대로 막 떠들어대니까 가입 문의 전화 왔다도 가입을 안 하시지. 이거 보시면 라이브 방송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그냥 나와. 그대로. 응? 아 이걸 읽을 줄 몰라? 알잖아. 투자 성향은 주도주, 또 실적 수급 재료주, 테마주, 변동성 종목. 그렇게 해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어떻게 설명해? 윤정두는 장중에 하루 종일 방송을 해드리고, 아니 문의 전화 오시는 대부분이 무슨 전업 투자자야? 거의 70% 80%는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세요.
그럼 나는요 장중에 실시간 이거 듣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고 있는데도 그냥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방송하니까 저는 방송 접속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방송하고 서로 그냥 평행이야.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수익을 내셔야 될 분들이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응? 오시지도 못하고 전화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계시고. 다시 말씀드려요. 전화하셔서 물어보셔야 어떻게 알아. 윤정두가 아닌데 가입 전화만 받는 분들이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니까 결론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링크도 올려드렸어요. VIP 방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유튜브에도 있어.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VIP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뭐냐. 나는 어차피 장중에 접속을 못 하는데 문자만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할 때 VVI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야간이든 시간이 좀 나시는 주말이든 야간이든 또 장중에도 가끔 뭐 시간이 나신다면은 그 방송을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VVIP는 다 잡아드리는 거죠. 아니 막말로 어떻게 대한전선 우리 쪽에서 연구원 출신에서 전문가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외부에 계시는 뭐 전문가들 상당 부분이 70-80% 이상이 지금 참여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이 무조건 단타 치고 무슨 뭐 대박 주세요, 뭐 일동작 상한가 주세요 이런 줄 알아. 아니라니까.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대부분 70-80% 이상의 분들은 나 그냥 직장 다니고 자영업하고 그러고 있는데 좀 편안하게 포트 구성하고 내가 원하는 건 매일매일 상한가 잡아서 매일 상한가면은 무슨 한 달에 건물을 몇 개 살 수 있어요? 그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 속아 넘어가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신단 말이야. 대부분의 분들은 정상적으로 그래 내가 들어본 대한항공이야. 내가 들어본 삼성 계열 삼성 엔지니어링이야. 이런 게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 얘 가져가면 돼. 그렇게 해서 중간에 어디서 팔고 어디서 정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케어를 받는 거야? 그 비용이 이만큼이야?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지. 자, 우리 방에 오시면 일동제약 상한가 잡아드리고요. 그런 분들은 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근데 전화하셔서 VVIP는 어떻게 운영돼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실시간으로 지금 전략을 잡아드리고 실시간으로 AS를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저는 지금 실시간 참여를 못하는. 아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모르면 얘기하지 말면 돼. 전화 받는 분도. 그죠? 우리 회사에 전화 받는 분도 다른 회사도 똑같을 거 아니야. 아무개 전문가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입하세요. 카드 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누가 A 전문가가 좋아요, B 전문가 좋아요. 이러면 뭐 설명하고 앉아있나? 전화 받는 분들이 안 그런단 말이야. 그거는 불법으로 DB 훔쳐다가 전화번호 이런 거 훔쳐다가 불법으로 그렇게 해서 막 문자 보내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회원 가라고 하는 나쁜 친구들이 하는 방법인 거고, 이 50은 대박 내드려 이런 거고.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VVIP나 VIP 가입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전화 받는 분들이 뭘 알겠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고. 주식도 모르고 그냥 회원 결제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윤정두한테 라이브 방송에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직접 참여해 보시면 알죠. VVIP는 VVIP인가 뭐지. 그걸 뭐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하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특히 자산 여력이 있으신 분들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시장 수익률 대비 좀 더 수익률을 가져가자라는 기준인 거지. 예? VVIP 오시면 초대박 내드려요. 그게 어딨어. 아시겠죠? 전화하셔도 괴롭히지 마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1시에 여의도에서 VVIP 회원님들하고 미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나 VVIP 궁금한데
거기 오셔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 다만 이제 정회원만 오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신 분들만 오실 수 있겠죠. 또 기존 회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여러 대화도 나누시고 개별 뭐 종목 상담이라는 건 안 되지만은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렇지만 전체 뭐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좀 주식을 잊어버리시고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고. 네. 아시겠죠? 자, 월요일 기준에도 상한가 종목 잡고 싶어요. 상상상 한번 갑시다. 주력주는 주력주인 거고 일부 교육 종목에서라도 또 수익 종목에서 또 주력주에서 상한가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 한번 갑시다. 채팅방에 얼른 상상상 상한가 잡아주세요.